현재 시간 3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시장, 오늘도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장 마감까지 또 봐야 될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마감에 산다 엠베고드 박준환 매니저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힘이 안 나는 시장이에요. 이럴 때 매니저님의 좀 활기찬 기운 얻어서 종목으로 수익 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을 리뷰해 볼까요? 네, 이럴 때 시장이 좀 조정줄 때는 많이 빠져가지고 안 빠질 종목을 넣는 게 맞겠죠? 네. 3기 하나 보겠습니다. 3기가 4월 29일 날 4,410원에 편입했는데 오늘 힘든 장에서도 한 8.5% 정도예요. 네. 이렇습니다. 이 종목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 정도 많이 거쳤고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LG화학의 수주잔고 2차 전지 관련해서 5천억 정도 따놨고요. 그러니까 LG화학하고 같이 가는 회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최근에 3기가 EV라는 회사를 물적 분할했습니다. 왜?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성장을 하려고요. 그게 이제 3기 EV인데 그 회사 상장하기 전까지는 3기가 아마 시세를 좀 내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수익 축하드리고요. 시장이 많이 좀 저 정도 주고 흔들리니까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챙겨주는 전략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산이 좀 많고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미톤입니다. 미톤이라는 종목인데 상당히 많이 흥보했죠. 많이 떨어져가지고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산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산도 많아야 되는데 현금성 자산. 그리고 이 회사 보니까 9급에서 1,000만 정도 다운받은 그게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아시아 최초, 그리고 실적, 그리고 VR 게임이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에서 아시아 최초의 소셜 카지노 업체 직상장을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19개월 동안 연속 홍콩 모바일에서 소셜 카지노 부문에서 1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많이 하는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임요한 씨라고, 테란. 그죠? 거기에 이분이 롱팟 폴덤의 홍보이사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임요한이도 홍보이사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리테어 카드게임. 아까 제가 1,000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적 다운로드가 벌써 1,000만 건을 돌파했네요. 이 회사가 미투젠 지분이 있죠. 상장된 회사 미투젠도 상장돼 있습니다. 이 지분은 43.97% 보유하고 있어요. 시총도 꽤나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산주로 좀 편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요즘 메타버스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갔었죠. 전에 말씀드렸던 엔게임이나 한비소프트나 이 회사가 가상현실 VR 게임 전문 개발사 드리미즈 게임즈를 지분 30%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텍사스 홀덤, 러블 레버리션 이 VR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상현실에 상당히 메리트 있죠.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상당히 행보를 좀 넓혀가고 있어요. 아이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지분을 100% 취득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우리 상품 살 때 리뷰부터 있죠. 세일즈까지 한 번에 인플루언서에서 미디어 커머스까지 한마디로 이제 통합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투이 상당히 행보가 좀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도 받쳐줘야 되겠죠. 실적 하나 볼까요? 매출이 2년 전에 2018년에 한 900억대에서 시작을 해서 재작년에 1,100억, 작년에는 1,400억,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늘고 있네요. 영업이익이 2년 전에 보면 2018년에 한 295억 나왔거든요. 작년에 얼마 나왔냐면 450억 정도. 꽤 많이 늘었죠? 지금 시총이 2,141억인데 영업이익이 450억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거의 4분의 1이 영업이익이다. 매출액이 1,300억에서 영업이익이 450억이면요. 이게 영업이익이 34%예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닥 업체 중에 코스피나 코스닥 업체 중에 영업이익이 30%가 넘어가는 기업이 한 몇 개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부채도 한 70% 됐는데요. 작년에 30%로 낮췄습니다. 네, 자산이 늘어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총이 지금 미투원이 보게 되면 2,141억 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현금 미현금성 자산이 보시게 되면 921억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이 55억 이거 두 개 합치니까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총이 한 30% 정도는 풍부한 현금성 자산이다. 돈 많고 실적 좋고 모멘텀 있고 이러기 어려운 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가는요. 홍보를 너무 많이 했네요. 한 2, 3년 정도. 주가가 거의 상승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홍보를 하다가 좀 올라가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하락장 때. 목표가는 제가 9,000원. 좀 짧게 잡겠습니다. 한 30% 정도 9,000원 잡고요. 손절가는 제가 6,000원 정도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투온 소개해드렸어요. 목표 주가 9,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6,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분과는 장 마감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태금 팀장, 하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 마감에 산다 종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목 들어보기 전에 지금 시장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실망하는 게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러 증권가에서 공매도 영향 단기적이다.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 유입으로 인해서 지수는 상승할 것이다. 이전에도 그래왔다라고 계속 열을 냈는데 오늘 이거 뭡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아니 저도 진짜 방송 오기 전까지 최대한 시장을 많이 보고 왔었거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2시 한 5분경이 되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2%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건 상승 종목수 700종목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니까 공매도 우려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장 초반까지만 하나도 시장 분위기 나쁘진 않았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도리어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상승 모습 우위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IT라든지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5월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나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었는데, 일단은 10시 반 전후로 해서 중국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서 일단 힘이 먼저 빠졌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어떤 뉴스가 나왔길래 어떤 우려감이 나왔길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악재성 뉴스가 나온 건지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그것도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장이 힘 빠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때문이 아니라 힘 빠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이 있다. 외국인들은 뭐 철강인지 화학이란지 보험이란지 금융이란지 실적이 잘 나는 업종들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위가 잡히는 부분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기업들 포스코란지 그리고 업종들이 그러니까 실적 잘 나는 업종들이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실적 선반영 이런 부분 좀 이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선반영으로 인해서 이제 매수세 매도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고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현재 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매도 때문이다가 아니라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선반영,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그 주말에 중국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보다 하회를 보이게 되면서 중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그 영향으로 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도 1.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대해서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까지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특히나 제약바이오의 주가 급락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난주까지 부진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나름 선방하고 자동차주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더불어서 개인은 오늘도 사는데 외국인은 오늘도 판다 이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수급적인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사실 오늘 공매도가 오늘 열리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코스피나 코스닥 뭐 이제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연할 때마다 좀 박스권 상단 돌파를 빨리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시장의 힘이 더 이제 강하게 뚫고 나가면서 공매도나 이런 불안한 심리가 나오더라도 사실 뚫고 나가줄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상단은 여전히 좀 뚫어주지 못하고 좀 계속 눌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바이든의 뭐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뭐 사실 이제 좀 투자 심리를 악화할 만한 그런 요인들도 있었고, 뭐 FOMC라든지 변수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제 공매도까지 진행이 되니까 당연히 좀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는 거는 과거에도 계속 공매도가 있었고 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런 지수가 하락하고 종목군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사람들이 약간 현금화하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두 자릿수 하락 나오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리스크를 좀 대비하려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좀 정리하는 물량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없다면 오늘 패스 외치셔도 되는데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뭐죠? 오늘 저는 화인베스트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은 장중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뭐 하락을 하는 부분들은 불가피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시장 영향으로 해서 추세가 꺾이느냐 이것만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화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조선용 현강 인버티드 현강을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용 그 철강 제품을 만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조선주는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철강 회사들 중에서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는 부각했지만 아직 조선 관련된 철강 회사는 아직 부각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큰 매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을 보시면 뭐 화인베스트도 하락은 합니다. 오늘도 5.8% 하락을 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추세거든요. 근데 이 올선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대응할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깨졌다라면은 과감하게 패스를 하겠지만 5일선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는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3,150원에서 3,200원 사이 구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3,750원, 손절가는 3,000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인베스텔이 있다 해주셨고요. 하창 본부장님도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수젠텍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굉장히 좀 큰 하락폭이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좀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서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식약처 승인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항원 식약처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오늘 종료가 되면 이제 3거래일 이내로 좀 기한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일단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해외에서 이제 홈키트 관련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자가 이제 홈키트 관련된 부분에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결핵이라든지 뭐 여성 호르몬 관련된 기술 수출 애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항원 FDA, 중앙치 FDA 굉장히 많은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이런 강세 흐름은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이제 전고점을 뚫어주는 종목군들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좀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요인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진단주들의 흐름들이 좀 짧게 끊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8,7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각종 모멘텀들이 좀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52,000원으로 좀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23,9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